네, 김경재 대통령 홍보 특보와 함께 전국 해법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정보위가 열렸습니다. 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고 이병호 국정원장이 다시 답변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 간사입니다. 이 설명과 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의 이 설명이 뭐 너무 달라서 이게 같은 위원회를 하고 나온 사람들인가 좀 의심할 정도였는데, 특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는데 빨간 안경을 쓰느냐, 파란 안경을 쓰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이 문제의 발단이 스노든이라는 그 인터넷 전문가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보면 참 재미있어 할 거예요. 37개의 나라에서 그걸 구입을 했는데 35개에서 97개인데 다른 데서는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왜 저렇게 저걸 가지고 시끄럽게 할까? 국민들이 자기 정보가 흘러나가는 데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하는 모양이구나. 근데 똑같은 논리를 가지면 미국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러나 국가 이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참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사우스 코리아에서만큼은 이런 문제가 크게 벌어지는구나 하고 좀 그 양반들 상당히 착잡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도 좋지만 당연히 해야죠, 정치인들이. 그러나 국가 이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미래 후배들에게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 금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예를 들면 국정원 문제가 옛날 2005년, 2007년에 미림 사건이 막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불법 도청 사건. 불법 도청. 그런데 이제 정형근 의원이라는 당대 최고의 정보쟁이가 그걸 폭로를 했기 때문에 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건 국정원장, 무슨 임동원 국정원장이 다 사법 처리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가 없는 것을 갖다가 무조건 자료를 내놔라 하면 대한민국을 다 발가벗기겠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 의원도 최근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이 양반도 역시 그 정치적인 어떤 파퓰리즘에 빠지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안철수 의원 그 정보에 참여하라. 그래서 그 활동하면 좋지 않냐. 이게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벌써 한 일주일 이상 그랬죠. 제안한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사부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되면 또 달라질 줄 모르지만 안철수 의원이 문제가 있다면 돈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의 이제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겠는데 적어도 자기가 하나 선택해야죠. 자기가 그 재산을 다 지키고 그 특권과 프리비지를 다 지키면서 이것도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산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국민 정보 지키기 위원회 위원장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재산 지키기 위원회 운동 같이 보여요. 요새 특히 당권 재민위원회라고 크게 새누리당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새누리당의 새정치? 새정치 미안합니다. 당권 재민. 근데 그 문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당권 재문위원회. 그래서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나 하는 것이 전부 문재인 대표를 기본으로 잡고 나머지 전부 버린 정치적인 어떤 술책이라는 인상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쪽에서 그동안 강하게 제기해 온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라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 말고 누가 국정원을 컨트롤할 수 있냐. 그러니까 국정원이 문제 의혹의 대상이 됐고 지금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니까 그 대통령밖에는 이 입장 표명할 사람이 없지 않냐.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대통령도 응문에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게 비교를 좀 해보세요. 모든 사건이 있어. 우선 대통령이 뭐 말해라. 대통령 사과해라. 그러면 대통령 사과를 하면 적당히 말로 사과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어떤 우위를 가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은 국정원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상당히 중요한 권력기관인데 거기에서 조사하고 또 대결하고 정보 가지고 싸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필요하면 또 하시겠죠. 근데 만만하면 그냥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세월호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의 발언 순서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하게끔 좀 놓아두시고 우선 이병호 국정원장을 잡아가지고 뭐가 되든지 거기서 난리를 치든지 뭘 만들어내든지 그런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병호 원장도 그 유명한 이제 그 정보맨 아닙니까?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렇죠. 자기 직책을 걸고 이걸 보호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발 이 국정원 문제 가지고 정치적인 공세가 벌어진다 하는 의혹을 받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진지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쨌든 여권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악재일 텐데, 악재일 텐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나란히 상승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7.1%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기 대선 주자 질문에 김무성 대표가 또 24%로 2위가 박원순 시장인데 15%니까 좀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바로 그 통계를 보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야권이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냐, 여권이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냐. 아직은 야권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20 몇 퍼센트로 1위를 달린다고 해서 야권 전체가 그것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권이. 죄송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김무성 의원은 대표는 그거 좀 어떻게 크게 좀 블로업 시키기 위해서 좀 미국 가서 막 열심히 대미 외교하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박원순, 안철수, 문재인 세 사람의 합계와 김무성 그리고 이쪽에 뒤에 유승민 이거 보통 이게 적습니다. 아직 적으니까 이제 제가 뭐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야권의 문제는 야권의 표를 전부 다 단합시키는 것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고 또 여권은 그것을 단합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권의 비결이 있다. 그런 정치적인 공법이 공학이 나온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것은 어떻게 대통령은 최근에 메르스 문제가 진정됐고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대통령의 접근법이 결과적으로 옳았고 물론 처음에 초동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못한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의학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이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인상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고 자부하는 삼성병원이 이 문제를 발표하고 어쩌고 하는데 약간 좀 주춤거리는 한 며칠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100배 사죄를 했고 이 문제로 해서 메르스 문제에 관한 우리가 세계적인 방역 선진국이다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면 오히려 이제 위기가 기회가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또 메르스를 사실상 종식시키면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 총수들과 만나서 경제 살리기 쪽으로 이렇게 국정을 좀 턴시킨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 상승에 조금 그리고 이제 또 요커들 관광객도 다시 제대로 돌아오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국정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는 어떤 그 자신감 이것이 국민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조심스럽지만 40% 정도까지는 올라치우리라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기대합니다. 또는 기대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방미는 뭐 좀 대권 주자 행보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설왕설래가 있지만 우선 김무성 의원 개인으로 봐서는
확실한 이미지 빌딩을 했다고 봐야죠. 예. 나는 친미주의자다. 대한민국 최고의 친미주의자 이걸 박았다는 의미가 예.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대권 주자가 미국에 가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예. 이론은 있다고 봅니다. 아하, 예. 그리고 뭐 가기 전인가 후인가 모르지만 미군을 뭐 어분이 사건이 예, 있었고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이죠. 그리고 예. 또 가서도 뭐 비석에도 절하고 또 예, 그렇습니다. 예. 재양 군인에게도 절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공손한 것은 참 좋은데 네. 김무성 대표가 대한민국의 뭐라고 할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예. 대한민국 병사들에게도 그렇게 깍듯하게 했는가 네. 하는 게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또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게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제가 대통령으로서요? 예, 대통령. 제가 유일한 수행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뉴욕에 도착하는 날 막 비바람이 쳐가지고 그냥 막 죽을 똥 살똥 했는데 하여간 네. 어느 환영 식상에 오는 대통령 얼굴이 아예 쌩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잡더니 아이고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 날 52강가 3가에 있는 어떤 조그만 아주 고급 호텔에서 오찬을 했는데 네.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라고 도널드 P. 예. 그레그라는 전 그 주일 그 미 대사였던 이른바 지한파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모아서 하는데 예. 마침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당시에 신한국당 의원들 몇 명을 지나가다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거기 좀 참여해도 됩니까? 자리 없다 하고 딱 사절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연설을 딱 하는데 연설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과 미 합주군구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쯤 북한의 어느 포로 수용소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통역을 하니까 씩 웃더라고요. 이건 과장치고 너무 지나치다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네. 그러니까 1946년생인데 1950년에 동네에서 5살 때인데 예.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자유 투사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싸움을 하다가 통일을 시킨 강제로 시킨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잡혀갔을 거라는 상상치고는 상당히 비약한 상상인데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제가 대통령에게도 왜 그런 말씀을 했었냐고 좀 타박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미국에 가다 보면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업되는 붕 뜨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김무성 의원이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네. 그런 분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반은 정말로 친미 대통령이라고만 볼 것인가 아니면 마음대로 쪼물락거릴 수 있다고 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을 가시는 분들도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처신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가 누구를 없는 걸 좋아하는 말이죠. 예. 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뭐 또 후보도 당선자도 업어주고 지금 이제 이 사진이 그 지난 2일 예.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방문해서 예. 스케포로티 주한미 사령관을 이제 업어주는 장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엔 또 절도 또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과연 뭐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이 이 국립현충원에 또 대중현충원에 무명용사의 묘에서 큰 절을 한 사람이 있는가? 이걸 김무성 대표는 앞으로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시 물어보게 되는 예, 거죠. 예. 그 뭐 예로부터 과공은 비례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공은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지나치면 뭐든지 좀 그렇게 되는데 이 국내에서 이런 김무성 대표의 이런 미국 방문 중에 있었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한마디만 붙이자면 예.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이상 지내서 네.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비교적 좀 압니다만 네. 외국의 정치 지도자가 와서 네. 미국에 지나치게 섭섭이언트하다고 막 아침하고 하면 예. 미국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아하. 예. 좀 단단한 것이 낫습니다. 네.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안와르 사다트라는 이집트 대통령. 예.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브리티시 잉글리시, 영국 영어를 막 I'm not doing this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데 누가 말을 척작 끊자면 wait a minute 탁 끊고 자기 말을 꾸준히 해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예. 무슨 말을 하는데 그 테드 커플이라는 사람이 말을 탁탁 끊으니까 미스터
코뿔 왜 이러면 하고 천천히 해서 권위를 잡는 것이 이 사람 만만치 않구나. 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어디에서건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국가의 이익과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 같이 갔던 참모들이 그런 전략을 채택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잘 모디파이 한다고 할까? 네네. 잘 분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받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존재감을 부각하는 존재감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이 이 사람은 친미 후보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우리 정미경 의원, 한정혜 의원과도 한참 논의한 건데요. 의원 정수 문제요. 이게 지금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된다고 하는 헌재의 판결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의원 정수 369명으로 늘리는 안까지 이제 새정치연합의 혁신위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치권에 큰 이슈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300몇 명이 넘어버리면 미국도 하원이 400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 큰 나라가. 하원. 인구가 3만 명, 33억이죠? 3억 가까이 되죠. 그 인구 비례로 하는 게 하원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올라간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물론 시골에 가보면 각 지역의 그 대표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적 대표성도 있지만 지역적 대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데 그걸 조정하는 것이 300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야당의 문제에서 뭐 권역별 비례대표 이런 것은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합의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다른 건 모르지만 19대 국회가 지난 4년 동안 자기들이 한 일을 스스로 되돌아보라 해요. 그러니까 막판에 와서 의원 정수만 늘리는 그런 짓을 한다면 국민에게 상당한 비판을 두고두고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야당 혁신위원회 아까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김상곤 위원장의 머리가 기껏해야 비례대표 늘려가지고 친노파들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뭐 김현인이 그 유명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결과적으로 국회가 돗대기 시장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심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의원 수 가지고도 국정은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국가적인 역량, 캐퍼시티 속에서 현재 300명 안에서 잘 조정하고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고 거기서 맞춰서 해야지 그 몇 명 늘려가지고 뭐 국가 위상이 올라갈 것도 아니고 국민 소득이 올라갈 것도 더 아마 국회가 시끄럽기만 더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조정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경고합니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보님 정치하실 때 지역구가 도시가 아니고 농촌 지역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촌 지역의 또는 어촌 지역의 과소대표성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서 이 의원 정수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지금 현재의 뭐 2대1의 결정 그것도 망고불변의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300명 정원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혁신하자고 하니까 뭐 새로운 것이 뭐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아이 369명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자기 스스로도 지금쯤 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김성곤 씨가 적어도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습니다. 김경재 특보께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